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컨텐츠는 ASMR로 하는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들이 도착했다고 해요. 그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찐 ASMR도 해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죄송해요.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을 써볼게요. 지금부터 ASMR 고민 상담을 할 텐데 1300분이 넘는 그런 사연들이 왔다고 하는데 진로나 사랑, 그리고 가족, 친구 관계 이런 다양한 주제로 골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연애, 닉네임은 익명. 저는 여성이고 제 친구는 남성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알고 지냈어요. 25살 때 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사귀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 우정이 손상될까봐 매우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 친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서로의 감정이 맞기는 한데 너무 무서워요. 혹시 슬기 언니의 조언이 있을까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우정이 손상될까봐 매우 망설여진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각자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이 생긴다면 그게 더 아플 것 같거든요. 놔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이 친구의 행복을 빌면서 그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다면 그게 오히려 100번 나을 것 같으면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연애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이라는 건 쉽게 오지 않으니 저는 한번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성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거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친구로서도 끝이 나지 않을까. 상대방이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러니 예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까지 가세요. 그러면 헤어질 일도 없고 더 오손도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연애 사연이에요. 닉네임 솔로 24년차.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대로 모태솔로인 24살입니다. 곧 마법사로 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연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껏 누굴 좋아해 본 적도 없고요. 누가 절 좋아한 일도 없었어요. 연애세포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정말 연애라는 행위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상황과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달까요? 애초에 그 엇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슬기 언니가 생각하는 좋아한다 라는 감정은 어떤 건가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솔로 24년 차. 이제 시작하면 딱 좋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좋아한다 까진 아니지만 관심이 갔던 사람이 없나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보면은 그 주변이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연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연애라는 그런 거를 아예 닫아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열어놓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뭘 좋아할까? 나랑 좀 잘 맞네? 계속해서 눈길이 가고 눈길이 가지만 눈길 안 간 척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살다 보면은 관심 가는 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그 닫아놨던 그 문을 한번 이렇게 열었으니 주변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이럴수록 신중해지잖아요. 저는 아무나 막 만나서 그 첫 연애의 감정을 안 좋게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잘 만나서 소중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친구 관계입니다. 닉네임 수아. 언니, 저는 올해 고2가 된 너비예요. 저는 외고에 다니고 있고 고2가 되니 시험 범위도 늘고 수행평가도 어려워졌어요. 주변에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으니 괜히 비교하게 되고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멘탈 유지가 힘들어지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 노력해서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싶은데 해줄 조언이 있을까요?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고2에 거기다 외고에 계속 경쟁하는 이 삶을 사는데 굉장히 힘들죠. 저라도 멘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내가 여유가 없어서 얘 여유가 없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예민해지고. 하지만 여기서 좋은 건 내가 예민하다는 걸 알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모르고 그냥 막 주변한테 나의 예민함을 뿌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래도 되게 다행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아 씨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이 상황을 주변 사람한테 말해요. 내가 이거 때문에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들은 상대방은 너무 이해가 가겠죠. 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예민하니까 넌 날 받아줘. 이것 또한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오해가 안 생기게 하는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고민도 털어놓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민해지는데 미안해. 내가 혹시라도 그런 예민함을 부렸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대 준비를 할 때가 가장 예민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서 제가 만약에 안 그러겠지만 예민함을 부린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제 이렇게 깔고 시작을 하니까 상대방도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보면 받아줄 수 있고
자기 또한 같은 고민을 얘기하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챙기는 건 어려워요. 그냥 내 옆에서 응원해주는 이 사람들을 놓아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 잘 챙기기는 힘든 멘탈일 겁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로움을 다른 사람한테도 잘 베풀어서 챙겨주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맙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말 끝에 좀 하지만 진정성 있게 진짜 미안해 정말 고마워 여기 남발을 하면 안 돼. 남발을 하면 안 되고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얼추 다 좋게 둥글둥글하게 흘러갈 거예요. 고2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모두 말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다음! 닉네임 강뜰 귀여워. 강뜰 귀여워. 안녕하세요. 남자구나. 안녕하세요. 눈 떠보니 20대 후반인 ISFJ인 남자입니다. 내향적인 성격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욕심만 있고 표출을 못해요.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 말하는 걸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재치 있는 말을 하고 남을 웃겨보고 싶은데 왜 항상 남들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지, 그리고 남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정적이 생기는 걸 상당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정적을 깨보려고 하는데 남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슬기님은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시나요? 슬기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라서 예전에는 나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막 장난을 치는데 받아줄 줄도 몰라. 그냥 아 하고 도망가고. 저는 제일 무서워했던 게 2명이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색해하진 않을까. 실은 내가 어색한 건데 그러니까 내 어색함이 티가 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니까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깨졌던 계기가 생겼어요. 리에 언니 있죠? 이제 사적으로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둘이서 보자,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놀자 이랬는데 초반에는 제가 둘이서 안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진짜 나갈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만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인 걸 같이 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거기서 할 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니를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림도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언니도 좋아하고 그걸 같이 하니까 이게 둘이면 있어도 너무 재밌잖아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무 꽉 막혀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해요. 단둘이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하면은 진짜 그런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말을 편하게 하는 상대를 찾으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이런 한 번의 경험을 했으니 이제 점차 쉬워지게 될 거예요. 점점 만나는 상대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냥 그래도 돼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친구도. 누군가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줄이고 싶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각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굳이 안 바꾸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의 매력으로 발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향적인 거를 그냥 즐기시고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근데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좀 더 사르세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진로, 취업, 미래, 직장에 대한 사연인데요. 이 카테고리의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요. 닉네임 탕수육은 찍먹. 어렵다. 인생 살면서 항상 고민하던 건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게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이거는 평생 숙제예요. 제일 좋은 건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발전시켜서 잘하는 일이 되고 내가 잘했던 일이 너무 계속 관심이 가서 좋아지면 너무 좋겠죠. 저는 조금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 중에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좋아해야지 나중에 극복하려고 해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잖아? 이건 또 거기서 큰 번아웃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 없이 좋아하는 일이 난 잘하고 싶어.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좋아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순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에 하다가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다 이루기는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진로, 취업, 미래, 직장에 대한 사연입니다. 닉네임 하이예안. 네, 안녕하세요. 야구라는 종목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취업을 앞둔 만큼 매 경기마다 많은 집중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다만 감정 컨트롤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슬기 누나의 감정 조절법이나 큰 행사와 같은 무대들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인드로 임하시는지 꿀팁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빨리 일어나는 슬기 누나만의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이거 경기면 진짜 엄청 힘들겠네요. 매번 그 긴장감을 안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리고 가장 예민할 때이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조절하는 법이 있어요. 나만의 안정을 위한 루틴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대를 앞두고 너무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디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날 찾지 말아줘 이러면서 구석에 가서 계속 리마인드해요. 그 무대를 상상하면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런스루를 도는 거죠.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하는 거는 무대에서 혹시라도 틀리면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수하는 그런 확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으로 끌어라. 나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어. 오케이. 연습했으니까 이제 실수 없을 거야.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즐겨야 되거든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준비가 잘 됐으니까 잘하고 올 거야. 라는 거를 시작 전에는 무조건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합니다. 불안한데 어떡하지? 불안해 하고 무대에서 하면은 그냥 불안해 보여요. 사람이. 그냥 불안하게 끝나고 나도 뭘 하고 내려왔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질 거고 하는 저도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은 무조건 부정적인 끝맺음이 아닌 긍정적으로 재밌게 이제 즐기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너 너무 잘해. 너 진짜 미쳤다 이제 이러면서 진짜 무대 오늘 부시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최면을 걸거든요. 이 방법도 좋아요. 긍정적인 말들을 뱉으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것보다 뱉으면 그게 더 크게 와닿거든요.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빨리 일어나는 법, 빨리 잊어야죠. 이미 지나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이미 지났어요. 그거에 매달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난 다음 걸 준비해야 돼요. 빨리 털어버리는 거 어렵죠. 하지만 내가 이걸로 끝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또 경기니까 더 이게 크게 와닿을 것 같은데 다음 거를 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로 하면은 또 이 다음 경기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빨리 일어나세요. 잘 할 겁니다. 다음. 다음 사연입니다. 성격과 대인관계에 대한 사연이에요. 이거 어렵죠. 닉네임 박찬희님. 안녕하세요. 세기 누나 5년차 러비입니다. 저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모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제가 기분이 나쁠 만한 말을 해도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 만나지 마. 진짜 어이없네. 사람한테 모진 말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잘 예쁘게 말할수록 상대방이 나쁜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예쁜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던가 무례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저는 여기서 걸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내 옆에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직장 상사라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화가 나긴 하겠죠. 근데 그냥 주변에서 알걸요? 저 사람 되게 무례하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해시레시 웃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강단 있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는 좀 다르게 더 멋있게 가라는 거지. 차라리 그분을 따로 불러서 난 조금 상처받았어. 그게 더 멋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또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모진 말하고 너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쌓여질 것 같거든.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을 걸렀으면 좋겠고요. 강단 있게 할 말은 그냥 그 사람 따로 만나서 해라. 난 친절한 사람이어도 되잖아요. 전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그걸 실천을 하면 주변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 좋은 성격을 고치진 않아도 된다. 내가 왜 고쳐? 상대가 모진 말을 하는데.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다음 사연입니다. 이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닉네임 익명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여자입니다. 저는 감수성과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게 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평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참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진짜 얘기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메모지에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가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놨어도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상대방에게 느꼈던 감정들과
그 상황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콸콸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싶은데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도 항상 저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제 사연이 맞네요. 정말.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나이가 또 비슷했을 때에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인데 이제 막 성인이 됐잖아요. 이때 왜 그런 거냐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과 싸워보지도 않았고 다 유들유들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거를 얘기해볼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색하고 또 이 사람과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나고 그런 거거든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진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분명히 많은 경험들 하면서 차차 좋아질 거예요. 나는 이제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 오히려 남들은 막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돌이켜봤을 때는 모든 게 경험이었다. 많은 사람과 부딪혀도 보고 저도 멤버들이랑 한 집에 5명이서 각기 다른 성격의 5명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전에 학교 생활할 때는 부딪힐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사니까 부딪힐 일이 많아지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다르고 그 진짜 좋았던 게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이해하면서 더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참는 게 아니에요. 인정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정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이건 인정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너에 대해서 내가 뭐 오해를 하고 있었네.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면서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져요. 이분도 지금 감성이 더 앞서면서 나는 왜 이해 안 해줘? 이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본인도 본인을 잘 이해를 하고 설명하면서 그런 이해관계가 더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막 20살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30이잖아요. 언니로서 말하자면 그냥 더 부딪혀보는 게 답이다. 상대방 얘기도 진심 어리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진심 어리게 생각해서 소통을 하셔라.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ASMR을 하며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이 고민들을 제가 잘 상담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만의 방법을 얘기해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사연들이 사연 온 것만으로 기특한 건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 고민을 한다는 자세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뭐 댓글로도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상담 댓글로도 가능하니까요.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